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략 후강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전장 빅테크들의 흔들림 혼조세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다가 결국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하단을 받쳐주면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96만 원 선도 터치를 하면서 이제 200만 원 선을 목전에 두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차 그룹주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연일 좀 뜨거운 행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로봇과 함께 사람이 움직이는 그러한 공장에 대한 기대감 연일 나오면서 오늘도 현대모비스도 시원하게 달리고 있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형 공포지수는 연일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장의 강세 또한 여전히 뜨거운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증권가의 뷰를 오늘 한번 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로고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CT증권에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두 기업들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증권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T증권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는데 기존 삼성전자는 30만 원에서 46만 원, 하이닉스는 170만 원에서 무려 310만 원까지 도달할 만하다라고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 잡는 데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핵심 내용을 추려봤습니다. 우선 역시나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데요. HBM의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그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올해 3분기 HBM의 평균 판매 단가가 2분기와 비교했을 때 30%가량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면서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이라던가 낸드 부분까지도 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0%가량 급증할 것이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186%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낸드의 가격 상승 전망이 더 크게 나왔었는데 D램 부분 역시나 또다시 지지 않고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 직전보다 훨씬 더 높게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을 했습니다. 이 D램 안에는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낸드에서는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뜨겁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의 확산이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수요 폭발로 이어질 것이고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HBM, 범용 D램, SSD 모두 다 뜨거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T증권은 두 기업 가운데에서는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들도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 협상 결렬에 대한 리스크를 통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무려 1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건 성과급의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꼽혔는데요. 노조 측에서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또 제도 명문화에 대한 요구 산정 기준을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게재했는데 이게 서로 좀 의견이 수렴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21일 날 총파업에 대한 가능성이 또 확대가 됐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파업 규모가 5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서 정말로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긴급 조정권과 같은 이러한 것을 좀 활용을 해서 파업이 좀 빨리 끝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향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CT증권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 역시나 오늘 반도체 투톱의 목표 주가를 높
높여 잡는 리포트를 내놓아서요. 두 기업을 비교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향해서 공통적인 의견은 AI 수요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반도체가 사용되는 게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을 해야지 당연히 그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칩의 수요가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고객이 됐기 때문에 이 수요의 변화가 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향해서는 수요의 본질 변화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의 툴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PBR로 좀 평가가 됐는데 이제는 그걸로만 평가하기에는 너무나도 수요층이 탄탄하고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했고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27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요. AI 수요가 확장되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분의 재평가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면서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테슬라의 AI5에 들어가는 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피지컬 AI라던가 에이전틱 AI가 증가하면서 삼성전자가 사용되는 칩의 양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사 리스크라던가 파운드리 경쟁력 TSMC와의 그 비교는 지속적으로 해봐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캐즘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기존 165만 원에서 265만 원으로 무려 100만 원을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HBM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강자라고 평가를 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하이닉스가 역시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걸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두 기업 가운데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오늘도 뜨겁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AI에 대한 수요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 기업 모두 다 매수 의견을 제진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AI가 바꾼 반도체 밸류에이션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자면요. AI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3단계로 표현을 했는데요. 먼저 생성형 AI, 우리가 지금 제미나이라든가 챗 GPT를 활용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에이전틱 AI로 나아가게 된다면 AI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걸로 우리가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 건 피지컬 AI죠. 실제로 AI가 로봇과 같은 우리 생활에 투입될 수 있는 기계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실제 생활에 함께하는 그러한 AI로 변화가 되는데 그렇게 될 때마다 반도체 칩의 사용량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이전틱 AI 시대가 찾아오게 된다면 CPU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CPU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되는 SSD라던가 저장 장치나 칩에 대한 수요도 더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사업을 모두 다 영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런데 증권가에서 모두 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BNK 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모두가 낙관하지만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목표 주가는 185만 원으로 오늘의 주가보다 조금 더 낮은 주가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도 보유를 좀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BNK 투자증권이 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역사적으로 너무 고점 부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설비 투자의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컨센서스가 변화하고 있는데 1분기를 보게 되면은 4월에 얘기했던 것보다 5월에 조금 더 축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확인되고 있고요. 기업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 될수록 지금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의 규모를 줄어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잉여 현금 흐름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글로벌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그래프인데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게 됐을 때 지금 2026년 1분기에 급격하게 감소. 보시면은 10년 동안 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가장 낮은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줄어들게 된다면 빚을 져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투자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의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앞서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함께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결국에는 전격적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반도체 관련돼서도 또 여러 가지 소식이 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네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2% 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약보합권 움직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고요. 또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 오늘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특히나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승 반전에 성공한 건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장중에 7,700선 복귀에 이어서 7,800선까지 현재 복귀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6%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장중에 3% 넘게 약세 흐름 보였지만 오늘 5%포인트의 변동성 보이면서 현재 구간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7,83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일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축소했지만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중 저점이 1,153포인트였고요. 오늘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된 가운데 알테오젠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할로자임 특허에 대한 최종 무효 결정이 나오면서 오늘 호재로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현재 구간 다시 한번 2위로 내려온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1,173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조 이상 팔아내면서 5거래일 연속 매도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누적 순매도 금액이 27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1조 4천억 원 순매수, 기관도 1조 3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오늘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구간에는 5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이 물량들 다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5,900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소폭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황제주로 등극을 했고요. LG이노텍도 SK증권에서 목표 주가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기판 쇼티지와 함께 북미 고객사의 스마트폰 증설에 따라서 이 LG이노텍이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실적 도약에 대한 전망과 함께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도 부각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대덕전자가 14%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TLB도 9%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9.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LG 이노텍은 6.7%, 덕산 하이메탈도 2%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의제 조율을 위해서 오늘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부총리가 현재 한국에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방중에는 빅테크 CEO들도 함께하게 되는데 다만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제외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AI 칩보다는 히토류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이 의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이 7%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 BNG 스틸 6%대 강세 확인됩니다. LS 에코에너지가 3.8%대 강세, 사마전자는 1.5%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오늘의 종목 파인더 통해서 또 종목별 자세한 이슈들 체크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크게 선방하고 있지만요. 어제부터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의 지수 하단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과연 추세적 반등이 가능할까라는 또 의문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가에서 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련 분석을 좀 취합해봤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에서는요. 4월에 호재에 박하고 악재에 과민 반응을 했다면서 그래도 5월에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이유로 5월에서 6월까지 대기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을 꼽았습니다. 5월 말부터 이제 줄줄이 대기 중인데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 학회 일정이 또 대기하고 있는 거죠. 5월 말에 유럽 강학회를 시작으로 또 미국 임상 종양학회 열릴 예정이고요. 6월 초에는 유럽의 류마티스 학회, 미국 당뇨학회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중순에 미국 내분비 학회 그리고 6월 말까지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같은 이벤트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SK증권에서는 다가온 학회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간 학회에서는 D&D 파마텍, 유한 양행이 주목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에서는 GI 이노베이션, 셀비온, 티움바이오, ST큐브,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제 현재 개발 중인 퇴행성 관절염 신약에 대한 임상 시험을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녹십자홀딩스,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의 흐름도 돋보이고 있는데요. 한타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오늘 또 좋은 개별 호재 나타나면서 장중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후주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새벽까지 사후 조정 회의를 열었는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2차 사후조정회의는 결국 결렬, 사측에서는 조정안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무산됐다라면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다라고 전했고요. 삼성전자의 노조위원장 측에서 오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 명이 넘고 최대 5만 명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발언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간밤에는 이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조정을 받았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있었고 4월에 미국 CPI가 예상을 좀 뛰어넘었다는 점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좀 높였습니다. CPI가 전년 대비 3.8% 증가,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 조금 뛰어넘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초반 주가에 영향을 좀 주긴 했는데 장중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제 장 후반에 내일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또 상승 반전하면서 1%대 오름세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또 7%대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단에서는 두산테스나 21% 급등세, PSK홀딩스, DB하이텍까지 오늘도 반도체주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DB하이텍 9%대 강세 18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또 점검해봤고요.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 이야기 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였고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었는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약 4% 정도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530억 원대였고 영업이익률은 7.8%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에서 단기 매수로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좀 눈에 띄었고요. 리포트 제목이 아쉬움 30%, 기대감 70%라고 했는데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법인의 성장률이 타사 대비 낮았다라는 점이 아쉬운 포인트였다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중국과 미국 실적의 추가 상향 기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유사한 다른 기업들이 한국법인 매출 성장이 좋고 또 이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고 있는데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도 얼마나 기여도가 상승하는지가 앞으로 주가 추세 상승의 관건이 될 것이다 라면서 다소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분위기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급락세 여전히 오늘 15%까지 낙폭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콜마도 동반 2%대 약세입니다. APR도 오늘 3%대 조정받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6% 가까운 내림세 85,800원의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특징주들 또 포착 종목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종목 파인더의 여러 가지 특징주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또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같은 게임주까지 특징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오늘 어떤 종목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LG 디스플레이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또 모처럼 크게 튀면서 1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LG그룹주가 어제는 또 LG전자가 잘 갔잖아요. 눈에 띄는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 요인,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좀 힘든 종목이죠.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역사적인 주가 최고치를 어디로 삼느냐, 2007년이거든요. 그럼 2007년도서부터 지금 26년도까지 거의 20년 동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도 그렇게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 5만 원대 중후반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14,000원이죠,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실질적으로 저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사실 그동안의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을 보면 20년 동안 떨어졌다라고는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등을 줬거든요. 근데 그 반등이 다시 무산이 되면서 떨어졌는데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죠. 그 제자리로 내려온 이유는 바로 이제 다름 아니라 실적이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LG 디스플레이처럼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한마디로 이제 그 확신을 못 주는 거죠. 이제 이 주가 흐름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실적에 대한 확신밖에 없는데
그런 그 LG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과거에 어떤 적자를 탈피를 하고 올해 완벽하게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지금 칩플레이션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좀 있었었어요. 칩플레이션은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디바이스의 제품들이 이제 출하량이 좀 적어졌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 반도체 가격이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제품의 가격이 이 정도인데 반도체 가격이 아주 조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도 사실 출하량이 줄어들진 않죠. 근데 저가 제품, 한마디로 이제 볼륨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가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중국 쪽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출하량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패널이 들어가는 좀 고가 제품들은 이제 거의 이제 감소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 반사이익을 본다라고 한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 전체 볼륨이 커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이제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캐파가 줄어들면서 점유율이 가만히 있어도 점유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이 부분 쪽은 약간 해석하기 좀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한데 LG 디스플레이 올해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보통 퀀텀 점프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전년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300%가 넘는 338%의 증가를 좀 나타냈습니다. 매출은 5조 원, 영업이익은 1,467억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분기 영업이익 1,467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LG 디스플레이가 과거에 소위 이제 잘 나갔을 때는 이제 뭐 천억대 영업이익은 굉장히 조금 적은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는 지금 LED라는 TV를 팔 때 LED TV 디스플레이 패널은 LCD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LCD를 지금 안 만들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던 LG던 LED TV입니다라고 해서 파는 건 전부 다 중국산 패널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먼저 이제 스타트를 끊었죠. 지금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LCD 기술 때문에 우리는 LCD를 도저히 흑자 전환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20년도에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수저우에 있는 공장을 매각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 LG 디스플레이도 CATL은 TCL에다가 한 2조 원 정도 더 받고 광주 공장을 매각을 했죠. 그러면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삼성은 LCD를 접은 지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LCD와 OLED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OLED 쪽에 이제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OLED 쪽이 계속 늘어나줘야 되는데 일단 1분기 기준으로 OLED 비중이 한 60%까지 늘어났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시장 전반적으로 한 65%까지 올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삼성 얼마 전에 나온 뉴스죠. 이제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가전, TV 시장 철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도저히 이제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어떤 가격적으로 경쟁이 한다라기보다는 프리미엄 모델 쪽으로 승부를 걸었는데 지금 중국 쪽의 그 가전 업체들 하이얼이나 이제 TCL 같은 기업들도 이제 가격적인 어떤 경쟁력보다도 프리미엄 시장에 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경쟁이 안 된다라는 판단하에 삼성전자도 이제 가전 부분은 이제 철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고점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고점이죠. 그러고 나서 20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한 21년도 정도쯤에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보여준 적이 있었죠. 이때 실적적으로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여주던 LG 디스플레이가 21년도에 한마디로 이제 반짝 흑자를 좀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또 적자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번에 LG 디스플레이 1분기 실적을 시장에서 이제 가장 의미 있게 평가를 하는 것은 3분기 연속 흑자라는 점이 가장 좀 의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얼마의 어떤 영업이익보다도 3분기 연속적으로 흑자를 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온기 기준으로 일단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최근에 주가 흐름을 일봉상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많이 좀 아쉽죠. 2월 달에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급등이 나왔는데 연속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죠. 이때는 이제 전쟁 때문에 이렇다라고
칠 수가 있고 4월 달에도 다시 한번 전쟁 전의 주가 흐름을 회복을 하는 주가를 보여줬었는데 좀 많이 아쉽게 다시 좀 제자리로 내려온 듯한 느낌이에요. 이번에 LG 디스플레이에 다시 한번 3차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1차, 2차 올해 기준으로 반등과 좀 약간 다른 점은 정말 역대급의 거래량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기존의 1차, 2차보다 이번에 3차 반등이 조금 더 믿음이 가는 듯한 어떤 뭐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면 LG 디스플레이는 원래 과거 이름이 이제 LG 필립스 LCD였었죠. 이제 LCD를 버리고 이제 OLED 쪽에 치중을 하면 할수록 실적이 잘 나오게 되는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8.6세대 라인을 도입을 했죠.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지금 자금력이 좀 그렇게 녹록하진 않기 때문에 6세대 쪽은 약간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8세대와 6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원장 크기가 2배이기 때문에 원가율도 내려가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일단은 8세대를 아직 못 가는 것은 아쉽지만 6세대를 보완을 해서 올해 이제 OLED 쪽의 매출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면 원기 쪽의 어떤 흑자 전환과 주가 흐름도 한 16만 원 이상 돌파하는 흐름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그동안의 불신을 좀 잠재워줄 만한 실적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도 힘을 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찾아보겠습니다. 인텔리언테크 오늘 이 종목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만 원까지 또 장중에 올라왔고요. 대표적인 우주 안테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인텔리언테크를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인텔리언테크 우리가 보통 해상용 안테나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인텔리언테크가 작년 말서부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4만 원대서부터 불과 며칠 전에 18만 원대까지 올라섰는데 시장에서 인텔리언테크가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슈화된 적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급등보다도 작년 말 4만 원대서부터 며칠 전, 이틀 전까지 18만 원까지 올라올 때 정말 꾸준하게 이제 올라왔다는 뜻이 될 텐데 인텔리언테크가 왜 4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는지 이거는 이제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전방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 이 두 분이 아주 절묘하게 이제 맞물리면서 인텔리언테크의 주가 흐름을 몇백 %의 상승을 이제 가져온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위쪽으로 충분히 더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언테크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이제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됐냐면 스타링크 나올 때 많이 인텔리언테크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에서 직접적으로 무슨 안테나라든가 게이트웨이를 다 만들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죠. 근데 스타링크를 제외한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돼서는 인텔리언테크가 전 세계 1위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인텔리언테크가 이제 최근에 잘하는 것은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이제 게이트웨이죠. 한번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고궤도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의 자전 방향과 이제 이 인공위성의 속도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테나는 그냥 한 방향만 보고 있어도 계속적으로 신호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이 안테나나 게이트웨이들이 계속 이 위성을 쫓아다니면서 신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고궤도 위성 안테나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좀 높은 부분을 요구를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텔리언테크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인텔리언테크가 좀 아쉬운 어떤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일단 작년은 흑자 턴어라운드 했죠. 24년도 적자에서.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이 아쉽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방산 쪽에 이 안테나가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인텔리언테크가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 방산 쪽의 안테나인데 방산주들이 갈 때 이제 인텔리언테크가 거의 관심을 좀 못 받았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정리를 좀 하면 인텔리언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24년도에 적자를 냈고 아마 최근에 연도 온기 기준으로는 24년도 적자가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 24년도에 잠깐 적자를 냈고 25년도에 흑자 턴한 후에 올해 굉장히 좀 전년도 대비해서 높은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일단은 26년도
지나서 내년 27년도까지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어떤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어떤 수급적인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작년 말에 이제 4만 원이었죠. 작년 말에 4만 원이었고 한 이틀 전에 어제죠. 어제 이제 18만 원 찍었는데 4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올라온 기업치고는 시장에서 너무 얘기가 안 나오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급등이 안 나고 계속적으로 이제 점차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텔리언테크가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사실 인텔리언테크의 최근 흐름을 좀 이끌었던 것은 빨간색 선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외국인 수급이죠. 외국인 수급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본궤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됐죠. 문제는 이제 기관 수급이 한 3월 달서부터 4월 말까지 살짝 매도가 나왔다가 최근에 매도량은 좀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매수했다가 잠깐 쉰 부분이 다시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잠깐 매도가 나왔던 기관이 지금은 이제 매도가 거의 안 나오고 순매수 쪽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자, 저기도 위성통신 관련돼서 인텔리언테크 조금 더 윗방향 열어놔도 충분한 실적과 자격을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꾸준히 조용히 올라오면서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까지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전문가님이 골라주신 또 포착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주셨는지 바로 찾아볼게요. 네, SK네트워크스 골라주셨습니다. 어제 조정을 딛고 코스피 다시 달려가고 있는데 SK네트워크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할까요? 자, SK네트워크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종목을 3개를 먼저 좀 한번 여러분들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SK텔레콤,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불러일으켰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이제 상장을 앞둔 기업들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앞선 현대차, 미래에셋, 그다음에 SK텔레콤이 많이 올라왔는데 SK네트워크스도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지금의 조정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상승을 위한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SK네트워크스는 무슨 종목을 갖고 있는데 뭐 현대차는 보스턴,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 SK네트워크스가 갖고 있는 기업은 바로 이제 업스테이지죠.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국민성장펀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 또 밀어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 바로 업스테이지죠. SK네트워크스가 업스테이지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냐면 한 12.9% 정도 앞으로 추가 취득할 것까지 합쳐서 12.9%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12.9%면 SK네트워크스가 갖고 있는 12.9%의 지분 가치가 얼마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계산상으로 업스테이지에 IPO 할 때 이제 상장했을 때 예상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계산이 되겠죠.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준비를 하고 있죠. 주관사도 정해졌고 3.5조를 하단으로 하고 이제 5조 원 정도를 상단으로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깔끔하게 이제 중간 4조 원 정도의 상장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12.9% 그냥 13%로 했을 때 지분율만 따진다라고 하면 뭐 5천억이 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SK네트워크스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에 업스테이지의 지분 가치 한 5천억이 넘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업스테이지 상장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이슈화가 됐을 때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것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의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양을 갖고 있는 SK네트워크스가 조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부분은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접근하기 좀 힘들죠. 최근에 국내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사실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많이 부각이 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실적이 좀 바탕이 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죠. 실적도 나쁘지 않은 이만큼 일단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로 업스테이 지분이 상승의 어떤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워커힐 호텔도 갖고 있는데 호텔주들이 올라갔을 때 전혀 못 올라간 것도 좀 약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좀 드리면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은 외국인들 매수 전환, 기관은 매도 전환 됐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제 최근에 상승 후에 한 6일 정도 가격적인 조정과 기관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는 20일 선 깨지 않는 한에서 일단 현재가 전후 가격,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이 단기적으로 7,500원, 손절 가격은 5,500원으로 잡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목표 가격은 업스테이지의 어떤 지분 가치가 적용이 안 돼 있는 단기적인 목표가라는 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SK네트워크스 앞으로의 모멘텀 잘 체크해 보시고요. 목표가 7,500원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파인더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무려 17시간 동안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30조 원 규모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 성과급 제도화였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고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기존의 초과이익 성과금 제도를 유지하되 실적이 SK하이닉스보다 높을 경우에만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회성 안건에 그쳤다. 노조 측은 우리 성과를 외부 요인에 맡길 수 없으며 조정안이 오히려 노조 요구보다 퇴보했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다. 이제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까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약 4만 1,000명이며 실제 파업 시 5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지 아니면 법원이 삼성전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수용할지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 섹터 대 섹터 오늘 또 시장에서 올라가는 핫한 섹터와 오늘은 조금 쉬고 있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는 하락하는 섹터 비교해서 한번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는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이동근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변동성이 역시나 심합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장 초반에는 좀 약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상승 전환했고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또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잘 올라가다 보니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여전히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섹터 대 섹터 어떤 섹터가 또 뜨겁게 올라가는지 어떤 섹터는 조금 쉬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하는 섹터는 관련해서 로봇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죠. 제약바이오 로봇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상승하는 sek터 로봇과 그리고 하락하는 섹터 통신 장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잘못 나왔네요. 자료가 잘못 나와서 상승하는 섹터는 오늘 또 제약바이오를 좀 보려고 하는 건고. 예. 로봇이 맞죠. 네, 어떤 걸로 오늘 고르라 주셨는지 오늘 대표님께 아예 직접 좀 질문 드릴게요. 저희 좀 혼선이 있었네요. 네. 오늘 상승 섹터는 먼저 이제 로봇이고요. 로봇이요? 사실 네. 이제 지금 오늘 로봇주의 강세는 뭐 어제부터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기존의 중소형주도 강하지만은 현대차와 LG전자의 강세가 전반적인 시장의 로봇 강세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주가 특히 이제 두드러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현대모비스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제 로봇 모멘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중소형 로봇주들까지 다 같이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한 축을 이루는 것이 LG전자란 말이죠. LG전자가 어제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까지 이러한 상승의 흐름들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부분. LG전자 또한 이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의 LG전자의 상승은 기존의 어떤 재료보다는 이런 그 새로운 로보틱스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로봇주들이 이번 주에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이 계속 잘 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피지컬 AI로 같이 엮여지면서 로봇주들도 함께 상승 탄력을 잘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장중에 70만 원을 돌파했었고 현대모비스도 장중에 아주 좋은 흐름 60만 원 넘어가면서 20% 가까이 상승세, 그 밑단에 뭐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또 로봇주들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자,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역시 통신장비입니다. 통신장비주들도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뭐 광통신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올라온 이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가팔랐나요? 이제 조금 쉬는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자, 이 통신 장비 쪽은 어떻게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통신장비주들의 하락은 역시 많이 올라온 데 대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전반의 하락세가 나타났고 그동안 사실 미국장에서도 이런 통신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관련해서 광통신을 비롯해서 통신 장비주들의 어떤 전반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최근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와 코닝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쪽에서의 어떤 차익 매물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오늘 통신장비 전반에 약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통신장비주들은 이렇게 이제 또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제 이런 조정 시기를 또 한 번의 어떤 매수 기회로 또 삼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통신 장비주들은 뭐 어쨌든 지금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많은 빅테크들이 또 결국에는 AI 인프라 투자를 할 때 효율을 따져야 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광통신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충분히 쉬었을 때 한 번 더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를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 대 섹터 오늘 상승하는 첫 번째 로봇과 통신 장비 하락하는 쪽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상승하는 섹터 중에 로봇이나 뭐 현대차 그룹이나 이쪽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종목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현대차 밸류체인에서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HL 만도입니다. 만도, 오늘 이제 네. 5% 내외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 빠진 만큼 오늘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HL 만도를 보면은 1분기에 조금 이제 비용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역시 시장의 추정치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에 이미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지금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의 액추에이터 업체들이 HL 만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데 이제 미국이 지금 보면은 로봇 안보법을 지금 이제 검토를 하면서 로봇 공급망에서 중국 업체들을 좀 배제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HL 만도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주가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오늘은 이제 그 조정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추세를 보시면 역시 이 HL반도 같은 종목은 현대차 그룹주와 굉장히 동행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한 5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L반도 같은 종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액추에이터 모멘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L만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뭐 사실 차트도 앞에서 보셨지만 현대차 그룹주를 포함해서 로봇주들의 패턴이 올해 2월에 고점을 확 찍고 나서 그 뒤로 조정을 많이 받고 전쟁 때문에 또 한 번 눌리고 이랬는데 현대차랑 현대모비스가 일단은 1월 전고점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다 따라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HL만도도 지금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면서 1월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보여줄 수 있을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청자분들도 함께 HL만도 잘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상승 하락 섹터를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승하는 섹터는 일단은 오늘 유통주들이 좋습니다. 유통주 안에서도 백화점 관련된 또 종목들이 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락하는 섹터 중에는 그동안 또 반도체와 함께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던 전력 인프라, 전력기기 이런 쪽 종목들은 이번 주에는 좀 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상승하는 섹터 유통주들 중에 좀 살펴볼까요? 유통이 국내에서도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수혜 환율 수혜 이런 것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분기 실적 자체가 좋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백화점 3사의 실적이 좀 모두 이제 기대치를 뛰어넘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도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제는 백화점 쪽으로의 어떤 이들의 유입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점점 이제 이런 더군다나 이제 환율 효과까지 좀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구매력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증시의 화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의 효과를 좀 가져다 주면서 명품을 비롯한 고부가치 제품에 있어서의 어떤 매출이 확대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측면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쪽에서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세 섹터는 일단 우리가 오늘 통신 장비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교래 같이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전력 인프라 쪽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력 인프라 쪽은 오늘 물론 상승한 종목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특히 전선주라든가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이제 통신 장비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력 인프라도 어떤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동안에.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전력기기 3대장,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먼저 시세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까지 시세를 냈고 이것이 전선주로 좀 이제 옮겨 붙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시장 어떤 전반적인 섹터의 확장이 좀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났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런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이 조금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상승폭의 확대 이후에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전력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죠. 대부분의 지금 업체들이 몇 년치의 일감을 받아놓은 상태고 점점 더 어떤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폭발적인 수주 잔고의 증가와 실적 가시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들 전선주들 토탈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이렇게 이제 조정을 또 하나의 또 매수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기반으로 한 이런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섹터 대 섹터 두 번째는 유통주와 전력 인프라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유통주들은 말씀을 우리 대표님이 해주신 것처럼
뭐 해외 관광객들의 매출도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도 뭐 주식을 하시면서 돈 많이 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비들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뭐 신세계나 롯데쇼핑 뭐 결국에는 백화점도 하지만 면세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뭐 이런 복합적이잖아요. 이러면서 내수 소비의 진작도 기대하고 있고 또 눈에 띄는 것은 뭐 최근에 나온 통계나 뉴스들을 보면 면세점 쪽도 이제는 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동안 면세점 쪽이 계속 이런 업체들, 이런 기업들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부담이었고요. 근데 면세점도 이제는 현대 같은 경우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도 이제는 이 순이익으로 좀 변환하고 있다. 흑자로 전환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좋은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 인프라 쪽도 뭐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 나올 때 좋은 기회로 한번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번에는 하락하는 섹터, 전력 인프라 쪽에서 좀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 뭘로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이 종목을 전력 인프라로 분류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전력 인프라로 분류를 했고 LS입니다. LS는 LS, 오늘 네. 어제 이제 7%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반등이 나고 있어요. 네네. 사실 이제 그만큼 지금 어떤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 LS 일렉트릭이 호실적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LS 일렉트릭의 강세가 LS한테도 긍정적인 역할로 연결이 되고 있고 이제 비상장자 회사들의 가치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LS 전선이라든가 또 그리고 LS M&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폭발력이라든가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LS 일렉트릭, 뭐 LS 전선, LS M&M 이렇게 이제 사실 LS 그룹의 가장 큰 강점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쪽이 말씀했다시피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얘기들인데 이런 전력 인프라를 자체 내에서 수개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리부터 그야말로 전선 또 이제 뭐 이런 변압기 변압기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제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LS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지주회사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듀얼 모멘텀의 어떤 반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점 경신 이후에 지금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국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좀 쉬어가는 국면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이러한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LS를 하락하는 전력 인프라 섹터 속에서도 좋게 투자해 볼 만한 위치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과열을 좀 식혀주는 그런 휴식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LS는 또 특히 자회사들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쪼개기 상장이거나 뭐 분리 상장 이런 것들을 또 못하게 하려는 그런 법안들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역시 LS에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나 네. 뭐 LS 뭐 통신 장비나 전력 인프라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업종들은 지금 쉬고 있는 업종들은 섹터들은 네. 앞으로 이 추세가 훼손됐다라고 볼 수 없겠죠. 오히려 지금이 그냥 휴식의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 사실 있겠죠. 뭐 지금 아직까지 뭐 조정이 어제 나타났고 오늘까지 뭐 연결되는 업종들이 있고 오늘 반등이 나는 업종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일단 지금 지수적인 측면에서 코스피가 8,000선까지 이제 거의 도달을 했다가 네네. 지금 좀 밀린 상황이고 당분간은 아마 이 8,000선이 단기적인 어떤 저항대 역할을 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이제 시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시장의 에너지라든가 수급의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강하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이 그렇다면은 시장의 어떤 패턴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냐가 중요한데 뭐 지금 확인되다시피 반도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는 업종들이 여기서 어떤 크게 추세가 훼손된다거나 할 가능성은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어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업종들은 여전히 이러한 흐름들을 이어가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뭔가 어떤 시장의 순환매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동안 못 오른 업종이라든가 종목으로의 확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어떤 시장이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 있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업종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타나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점에서의 어떤 분할 매수 또는 이제 눌림목에서의 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지금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사실 시청자분들도 고민하신 분들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막 5% 떨어졌을 때 26만 원 초반까지 갔는데 이거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섣불리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과 괴를 마찬가지로 전력 인프라나 통신, 광통신 이런 쪽은 지금 시장에 가장 또 주목을 받고 있는 핫하고 또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과감하게 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메디톡스 편 1970년대 미국 공항 한 한국인 과학자의 짐 가방 속에는 인류 최악의 독소 홀균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엔 관행이었던 이 위험한 밀반입이 훗날 대한민국 바이오 신화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금기된 독을 길들여 황금으로 바꾼 설계자 메디톡스의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보톡스 국산화 성공. 하지만 화려한 축배는 곧 잔혹한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 균주는 흙에서 찾았다는 경쟁사들의 주장에 메디톡스는 수천억 원의 소송비를 쏟아붓습니다.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S&P 유전자 분석, 지분처럼 명확한 유전자 흉터를 들이밀며 상대를 기술 도둑으로 몰아넣은 지독한 유전자 추격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의 진짜 힘은 법정이 아닌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가루 형태를 벗어난 세계 최초의 액체형 톡신. 의사가 직접 섞을 필요 없는 이 정교한 설계는 시술의 오염과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였는데요. 이 압도적 기술력에 글로벌 거물 엘러간조차 1조 원의 로열티를 약속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적을 죽이려던 칼날은 자신에게도 향했습니다. 소송 중 드러난 서류 조작 의혹과 허가 취소라는 단두대. 하지만 설계자는 영리했습니다.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경쟁사로부터 영구적인 로열티를 받아내는 승자의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2026년 현재 메디톡스는 이제 제품이 아닌 법리와 특허를 파는 요새가 되었습니다. 정당성 논란을 압도적 실리로 잠재우고 데이터로 시장의 룰을 다시 쓴 기업. 0.1mg의 독소 위에 제국을 수선한 보이지 않는 손.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막을 마지막 법적 변수에 시선이 쏠렸다. 사측이 낸 위법쟁이 행위 금지 가처분 판단이 오는 13일부터 20일 사이 나올 예정이어서 파업 직전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이번 가처분은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가르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기각되면 오는 21일 총파업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됐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제도다. 발동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30일간 금지된다. 과거 발동 사례는 대한조선공사, 현대자동차,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파업 등 4차례뿐이다. 중노위는 아직 검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번 파업 피해가 전례 없는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삼성전자 총파업은 이제 노사 협상을 넘어 법원 판단과 정부 결단에 달린 중대한 변수로 번졌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팽팽한 줄다리기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단기적으로 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도 있고요. 순환매 장세 속에 지속적인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유가증권 시장에 강하게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후장 들어가니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힘을 내주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의 상승력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조금은 아쉬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노사 협상이 좀 결렬됐다. 이러한 소식도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의 상승률에 제동을 걸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반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파업을 하면 이제 그러면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더딜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장을 원활하게 돌고 있는 SK하이닉스 쪽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SK하이닉스 쪽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총파업 관련해가지고 이 기간이 18일 최대 18일인데 이게 그 전에 끝날지 아니면 더 길어질지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더 시장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간 더 약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은 다들 어떻게 돼야 주가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를 주고 있는데 주가는 또 반대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확실성, 파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키 맞추기가 일어나면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악재, 우리가 단기적인 악재는 또 반대로 단기 악재가 해소가 되면 또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할지언정 들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결국에는 우리 시장 삼성과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좀 잘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만약에 파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게 된다면 오히려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에는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특히나 반도체 투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요. 글로벌 IB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티증권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 목표 주가 310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지금 대표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노사 리스크보다는 업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가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조정이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도 조정이 들어오면 이 업황 자체에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만 못 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업황에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보면 우리가 AI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학습에 담겼던 GPU가 메인이었다. 그리고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D램, HBM이 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틱 AI입니다. 이때는 또 이제 CPU가 또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인텔의 주가가 최근에 상당 부분 많이 올라줬던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 에이전틱 AI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이 HBM과 D램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부분이 D램의 슈퍼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끝날 거냐라고 본다면 아니다. AI 단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속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D램과 HBM이 해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목표 주가나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 40만 원 넘었어. SK하이닉스 30만 원. 이렇기 때문에 그럼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 6개월, 최대 1년 이렇게까지도 장기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갈 경우에 이 정도 목표 주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1분기 실적을 본 겁니다.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1분기 때는 정말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그만큼 서프라이즈로 잘 나왔던 부분이 있고 2분기부터는 이제 증권사 리포터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적으로 2분기 실적도 체크해보고 4분기 실적도 체크해보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본다라면 목표 주가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 20만 원대인데 목표 주가 40만 원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조금 여유롭게 바라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그 글로벌 이슈가 좀 있죠. 젠슨황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갔는데 그때 여러 경제인들과 함께 동행해서 갔습니다. 젠슨황의 초기에는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다가 막판에 좀 합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상승 랠리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 그랬냐라고 보면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중국에 원활하게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활로가나 이런 부분이 더 넓혀진다고 보면 HBM까지도 중국에 납품하는 모세가 나오면 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적으로 엔비디아 쪽에서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계속 제재만 하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거를 파는 게 낫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올라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번 젠슨황이 중국 가서 엔비디아 수출까지도 된다라고 보면 SK하이닉스 쪽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젠슨황의 이번에 중국의 동행이 우리 시장 특히나 하이닉스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다음 타자로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로봇이고요. 지난주부터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좀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충분히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아틀라스 동영상이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는 막상 반도체가 워낙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관심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현대차가 로봇 관련해가지고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재부각이 되면서 상승 랠리가 나와줬었는데 수급적인 측면으로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쪽이 강할 때는 자동차 쪽, 현대차 그룹 그리고 로봇 쪽이 수급이 좀 약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온전히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세가 있지만 만약에 조정이 되면은 그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로봇 쪽, 현대차 그룹 쪽으로 원활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약간의 조정이 오면 이제 현대차 쪽으로 아니면 로봇 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라고 보면 시장이 조금 더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 그룹에서 제가 제일 대장주로 생각하는 거는 현대오토에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키포인트로 다가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AS까지도 전담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투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전반적으로 현대모비스가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가장 먼저 현대차 관련된 로봇이 부각이 됐을 때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20% 넘는 상승 탄력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수익률적으로는 가장 대장주에 속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기아차까지도 노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대차 밸류체인들이 다 올라주고 나서 마지막에 항상 기아차가 조금 키 맞추기 형식으로 올라주는 모습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보면 기아차까지도 마지막엔 노리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에 대한 가능성 동의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셨네요. 반도체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몰리면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섹터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게임주들이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는 오늘 장에서 또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시세 나오고 있고요. 사실 악재 중에 하나였던 이 할로자임 특허 관련해서 오늘 첫 무효화 소식 들려오면서 알테오젠 필두에서 좀 급등하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는데 바이오 기업도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바이오 수급이 너무 죽었다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 세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관련 로봇 밸류체인 그리고 이제 조방원 이렇게까지 수급이 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들어와서 뭐 기술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보다는 약간 인상 성공 계획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삼천당 제약이 과도하게 많이 올라주면서 약간의 그리고 급락 이후로 시장의 믿음과 아니면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시장에서 확실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 수출 계약을 했어. 이렇게 명시되게 딱 한다라고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 그리고 임상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임상 성공 이런 단어가 나와준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관심사는 또 금리입니다. 작년에 왜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잘 갔냐라고 본다면 기업 금리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인하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실질적으로 인하도 했던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연도도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전쟁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잘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학회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지만 4월달에 있었던 학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를 못 봤다는 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회나 여기서 기술 수출이나 성공 데이터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섹터들이 다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개별 섹터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로 들어가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상승 탄력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 종목의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직은 좀 개별주의 장세가 제약바이오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게임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 내놓고도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 나오니까 다소 아쉽더라고요. 네. 오늘 좀 펄어비스 기대했거든요. 게임 관련된 기업들은 또 언제 반등할까요? 게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하반기부터 중국 파노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파노를 왜 막았었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게임이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중국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놨다고 보실 수가 있고 다시 푸는 이유는 이제 중국의 게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한국 레벨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도 우린 괜찮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물론 중국에서 흥행을 하는 게임이 나와준다라고 보면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 관련해가지고 과거에는 워낙 대작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비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약간의 리스크, 성공하면은 대박, 망하면 쪽박 약간 이랬던 부분이 있더라면 지금의 게임 업계 시장의 판도는 약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MMORPG나 서브컬처나 아니면 콘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중심하면서 개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펄어비스가 그런 모습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워낙 작년에 안 좋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실적이 호실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그 다음 대작까지도 연속적으로 흥행을 시켜야 이제는 조금 더 시장에서 게임주들의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기 때문에 게임주의 반등은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숨 놓았지만 그 다음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대작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게임주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전략을 좀 신중하게 다시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또 정치, 정책 관련된 테마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 남북 경협 기업들의 급등세가 또 눈에 띄는데요. 이걸 또 좀 이런 테마주들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협상이 잘 안 돼야 뭐 히토류 관련주나 이런 부분이 잘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전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혼자 가는 것도 아니라 경제 사절단이라고 해서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젠슨왕이나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 왜냐? 거기서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때 우리 이제 테슬라 안 살 거야. 니네 엔비디아 칩 안 살 거야.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기업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협상은 조금 더 기존과 협상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 하지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협상은 잘 나왔는데 이제 미국 돌아와서 이제 SNS나 여기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또 히토류가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성 이쪽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조정이 크게 들어오면서 저가권일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소액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상승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는 워낙 리스크가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남북 경합주나 이런 부분은 또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서 뭐 북한 관련해가지고 얘기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냥 알게 모르게 끝난다라고 보면 또 재료 소멸로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테마 같은 경우는 저가권일 때 차트상 바닥일 때 그때만 노리시지 올라가서 내가 이제 들어가야지 하면 재미없다. 차라리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인 반도체나 뭐 로봇이나 이런 쪽을 또 집중적으로 모아가시는 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맞는 플레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시장이 좀 잘 가니까요.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B2나 공매도도 지금 사상 최대치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변동성 지수도 70 넘어서면서 지금 거의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이런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게 현금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현금, 말씀을 네.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잘 가는데 현금이 왜 필요하냐라고 보면 그 이유는 현대차에서도 딱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로봇 이슈가 나오고 나서 50만 원이 이제 막 60만 원 돌파하고 이제 70만 원까지도 노리는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가 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변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판주를 들어가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시고 로봇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고 계속적으로 이런 반복된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현금은 시장의 주도주,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때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과도한 B2는 어느 정도 변동성에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2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약간의 잔파도에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경험이 생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항상 B2를 하신다고 보면 말리지 못하죠. 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고민 좀 요즘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전략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제조기술 인력의 파업 참여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제조와 생산, 기술 인력도 기존 협정 근로자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쟁이 행위 금지 가처분 신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사측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와 장비 손상, 원료 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노조는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협정 근로자가 아닌 인력의 파업 참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조기술 인력까지 파업에 참여할 경우 시장의 관심은 실제 반도체 생산 차질 여부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총파업은 이제 성과급 갈등을 넘어 생산 라인과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로 번지는 국면에 들어섰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시죠.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스피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2% 이상 급등 흐름으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 많이 만회했습니다. 강보합권에 약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 오늘의 시장의 상승은 또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어제 국민배당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이 5%까지 하락을 밀렸는데. 했고 미증시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하락을 하면서 장중에 엄청나게 변동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외국인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 개인이 받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시점에서 함부로 매도를 하면 쉽게 또 다시 매수를 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런 점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 역시 시장 자체는 계속 우상향에 대한 흐름은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오늘 장 초반에 어제 하락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네. 하지만 장 막판 가면서 계속 시장은 강세로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전약 후강의 시장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장중에 어제 하락을 5%까지 했지만 오늘 다시 상승을 하면서 플러스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는 시장은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은 마이너스 20조를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네. 부분을 기관과 개인들이 다 받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매물에 대한 소화를 개인과 기관이 하면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전자닉스에 대한 그런 손바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할 때마다 외국인은 팔고 있고 올라가는 시점, 저점을 떨어졌다라고 싶으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건 개인과 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 부분을 다시 끌어올려서 플러스까지 만든 건 기관과 개인에 대한 투자자들이 만들었다 할 정도로 네. 수급이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고객 예탁금이 120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다시 135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0조 이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개인들에 대한 총알을 10조 이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별 이벤트에 대한 이슈는 오늘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미국 신규 함정 건조 계획 30년 계획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55년까지 15척의 핵 추진 유도 미사일을 관리하고 있는 전함을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2056년까지 397척을 미국에서 군함을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좀 약세를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약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그 자동차 관련된 쪽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상장일 준비에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10%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6월에 풋옵션을 행사를 할지 말지를 확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IPO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뭐 다시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6월에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과 더불어서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 로봇과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까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여기에 이제 조금이나마 흠이 좀 나타나면 매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제 봤을 때 많았다. 하지만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도 많다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뭐 우상향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속도는 좀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차이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속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이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2.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한 이후로는 내내 탄력을 넓혀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7,833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또 20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린 코스피 지수. 어제의 조정을 딛고 또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이제 약보합권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1,177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3%대 급등 흐름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로 포지션을 잡았는데 3조 3천억 원대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소화해 갔습니다. 1조 5천억 원대, 1조 6천억 원대 각각 매수 우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기관 소폭의 매도 우위고요. 개인이 사자세 6천억 원대 순 매수세로 오늘 지수 하단을 잡아줬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수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오전장 부진했던 흐름을 오후장에 만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환율이 1,490원대 부근을 지나가면서 환율 부분은 부담스럽지만 이러한 외국인의 이탈을 기관과 개인이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강한 반등을 보였던 힘을 보여줬던 건 단연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이닉스가 8%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이제는 정말 200만 원 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도 고점을 또 높여잡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반도체 기업들이 잘 가니까 오늘도 SK스퀘어라던가 한미반도체, SK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만큼이나 뜨거웠던 건 기판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반도체가 확대되는 만큼 기판의 수요 역시나 같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오늘 100만 원 선 넘어서는 데 성공하면서 국장에서 11번째 지금 황제주의 자리에 오르는 데 성공을 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8%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증권가에서 100만 원 선 돌파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들과 2차 전지는 오늘 상승력 대비 아쉬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가운데 운송장비에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강한 시세를 내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미국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고요. 미국 공장에서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강력한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금융 관련된 기업들은 좀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오늘 건설주들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오늘 3%가량 상승했고요. LG전자 역시나 로봇 모멘텀 안으면서 오늘 3%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요, 역시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고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 기술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는데요. 두산테스라가 무려 25%가량의 급등이 나왔고요. 코미코도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기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심텍이 오늘 2%가량의 상승 나왔었고요. 리노공업과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와 같이 반도체 대장주들, 그러니까 중소형단에서 소부장 관련된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로봇 모멘텀 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역시나 오늘 뜨거웠고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클래시스가 6%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부진한 실적 나오면서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전반적인 주가도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화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바이오주들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3% 넘게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 로봇 관련주들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중가 기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웁니다. 2.6% 급등세 연출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200포인트 오르면서 7,844.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1,17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3%대 시원한 오름세 가져갔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저점 기록하면서 7,400포인트까지 낮추기도 했는데 또 단숨에 이렇게 크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고점 7,855포인트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로 12시쯤을 기점으로 좀 상승 탄력을 보여주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그래도 약보합권의 흐름을 유지해줬습니다. 0.2% 내림세 가져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로 잡고 있고요. 3조 7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1조 8천억 원대, 1조 6천억 원대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역시나 매도로 잡혔고요. 6천억 원대 매도 우위, 개인이 그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 속에 외국인은 6천억 원대 매도 우위, 개인이 6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됩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제주 자리에 등극한 삼성전기가 외국인의 러브콜 받아갔고요. SK스퀘어까지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모처럼 10% 이상의 급등세 연출이 됐고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흐름 특징적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 SDI까지 외국인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코미코, 하나마이크론, 저스템까지 눈에 띄었고요. 저스템의 경우에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한 가운데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가져가면서 상승 흐름 연출했습니다. 오늘 코미코의 경우에는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주식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앞으로 거래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결국에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고요. 18만 7천 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온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자리했고요. 현대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동반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었고요. 핵심 로보티스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까지 기관의 리스트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알테오젠 이제 특허 관련해서 리스크를 좀 덜어냈다라는 소식 들려왔죠. 오늘 장중 한때 시총 1위 탈환하기도 했고요. 기관의 매수세에 집중됐습니다. 이 밖에도 또 반도체 종목들 줄줄이 자리했습니다. 테스와 뉴파워 프리즈마, TSA 디바이스까지 눈에 띄었고요. 디바이스와 뉴파워 프리즈마는 장중에 상한가 안착하면서 기관의 리스트에 자리했습니다. LG전자를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장중에 신고가 다시 쓰는 흐름이었고요.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 자금이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로보틱스 쪽입니다. LG전자도 앞으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 시장에서 계속 받아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는 19만 5천 원까지 고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3.5%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19만 1,4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수급이 몰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린 섹터인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증권 가입유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시티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46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310만 원으로 높여잡는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 또 다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HBM 시장에 대한 수익률 증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범용 디램이라던가 낸드까지도 여전히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다만 반도체에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삼성전자 노조 측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는데 13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도 사후 조정이 좀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총파업에 대한 가능성이 확대됐고요. 요거는 또 삼성전자의 주가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방중 수행단에 합류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가 있는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다시금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지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반도체만큼이나 뜨거웠던 건 로봇이었고요. 로봇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를 꼽아봤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71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 증시에 이르면 6월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부각을 받으면서 현대차에 대한 시각이 더 좋게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현대차 그룹 안에서 로봇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나 오토에버도 오늘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런 매수세가 확산될지도 저희 긍정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대장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정치와 정책 테마 관련 기업들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서요. 세 번째 포인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측에서는 히토류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히토류라던가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여러 가지 재개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재개발 활성화 공약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상한가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서울 고속터미널 관련된 기업들이 또다시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3가지 이슈들 함께 정리해봤고요. 과연 내일 장도 이러한 뜨거운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3일 수요일 국내장 정규장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장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이제 내일장 포인트 어떤 것들 바라보고 계십니까?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증시 다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올라가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 올라가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관련된 반도체 주들이 또 올라가는 이런 순환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미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어제 쉬었다. 그러면 오늘
반등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지금 관세 협상이 휴전 중이잖아요. 이 휴전에 대한 관세 협상이 어떻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은 어떤 거를 미국에서부터 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두 수입이라든지 소고기 수입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은 항공기라든지 뭐 천연가스 등을 중국에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미국에 뭘 해주고 미국은 중국에 뭘 해줄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대동하고 있는 CEO들이 어떻게 중국 시장에서 좀 진행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얼마만큼 확대를 하면서 과연 2차 전지에 대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갈 수 있는 건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가 하락한 배경도 중국 2차 전지를 테슬라 쪽에서 구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하락을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젠슨왕 이 엔비디아 CEO도 중국에 지금 이제 블랙웰 측을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장을 바탕으로 해서 원활하게 AI 칩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판로를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우리 시장에서 좀 반등을 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 올해 들어서 옵션 만기일에서는 대부분 좀 조정을 받았었던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일단 뭐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조정이 나올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코스닥에 뭐 대형주가 없는 코스닥에 시가총액이 또 적은 코스닥 관련주들이 되레 또 어떻게 보면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옵션 만기를 어떻게 잘 버티는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흐름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되는지 잘 살펴봐야겠고요.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올 발언들이 또 국내 증시에 많이 영향을 줄 것 같네요. 옵션 만기라는 점, 내일의 변동성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한번 압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지난주에 아마 현대그룹 관련돼서 현대글로비스를 얘기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로봇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오늘도 가져왔다. 네. 성우하이텍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제 현대 기아차에 차량용 범퍼, 대시, 휀다 등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에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을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사업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관련돼서 이 부품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자동차 쪽에 여러 가지 범퍼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해외 현지 법인,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GM 등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밸류체인에 속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부품을 공급을 했던 이력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로봇에 그럼 어떤 쪽에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으냐? 뭐 샤시 모듈 쪽에 로봇 본체 쪽의 부분이 연계가 되면서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생산 라인을 로봇 생산 라인으로 다 변경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정도로 로봇 관련돼서 본격적인 양산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뭐 IPO를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를 빨리 서두르는 이유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는 PBR이 0.4배, 그리고 PER 자체도 5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초가격적인 매력이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오늘 뭐 8,96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한 11,000원 이상은 가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차적인 목표가 11,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현대차 그룹주에도 오늘 줄줄이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이었고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등 이제 로봇 사업 핵심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핫하디 못해 정말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로봇 섹터 안에서 또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함께 짚어주셨고요. 성우 하이텍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목표가까지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시장 좀 올라오기도 했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지 오늘은 어떤 메시지 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그 지수가 단기적으로 한 8,000선 위까지는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7,999 찍고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8,000선을 한번 다시 돌파를 하는 시점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부분은 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요약, 한 줄 요약은 실적을 믿어라라는 의미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습니다. 네. 뭐 시티은행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빅 사이클이 계속 도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믿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제시해 주신 내일장 한마디는 실적을 믿어라입니다. 역시 믿을 건 실적, 숫자가 확실하게 찍히는 기업들은 앞으로의 전망 계속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잠시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중론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또 현명한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2시에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